안녕하십니까. 용인문화원 원사 건립 및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저는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김장환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행사를 준비한 용인문화원 조길생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문화원장 조길생입니다. 금년은 용인문화원이 탄생한 지 6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문화원은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연구하고 보존, 전승하면서 지역 문화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용인시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인구가 100만이 넘는 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시 전 단계인 특례시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문화원도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조직 확대와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인문화원의 오랜 수건인 독립원사 건립 문제는 110만 인구의 문화 수요를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하고 동서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수지군과 기흥구의 분원 체제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문화원은 1954년 설립된 이래 60여 년 동안 지역의 향토사를 발굴하고 향토문화 보존과 전승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증대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용인시 입장에서 볼 때 증가하는 문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문화원에서는 지역 문화 발전과 지방문화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기획 토론의 일환으로 용인문화원의 오랜 수건이었던 독립원사 건립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또 바람직한 그런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더불어 용인시가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문화원도 특례시 체제로의 시스템 변화와 함께 동서부 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 발전을 위해 서부 지역의 분원체제 도입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용인문화원 독립원사 건립과 분원체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강진갑 교수님의 발제에 대하여 최영철 용인문화원 부원장님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토론을 해주시고요. 2부에서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및 분원 설치 조례 입법 현황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원연합회 최영주 사무처장님의 발제를 하시고 이은경 용인시의회 의원님과 우상평 용인시민신문 대표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의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인문화원 독립원사 건립과 분원체제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강진갑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15분입니다. 조금 전에 인사드린 강진갑입니다. 저는 문화 분야의 좀 연구자로서 좀 오래 있었고요. 또 현장에서 문화 기획과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의 정체성을 연구자, 기획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용인문화원의 경우는 1989년인가부터 좀 드나들기 시작했으니까 한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비교적 외부인으로서는 제가
용인문화원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어려운 주제를 문화원에서 저한테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용인문화원 독립원사 건립과 분원체제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용인문화원이 용인시청에 부속한 용인문화예술인이라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 한 층에 아주 자그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용인문화원이 과연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독립된 원사를 건립하여서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조직도 학급대 개편해서 문화원이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하게 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용인이 인구가 한 110만이 되는데 문화원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의 문화원 체제로서 가는 것이 용인 시민의 문화 서비스로서의 적정한 수준인지 아니면은 용인에 세 개의 구가 있으니까 각 구별로 분원을 만들어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시단위로 있고 구는 구대로 분원을 두어서 서비스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분원체제 수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제로 용인문화원 특례시 시대에 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례시 시대에 대비해서 문화원의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과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12월 5일인데요. 3일 전에 용인시로서는 또 용인문화원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인구 100만이 넘는 지역을 특례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진행이 됐는데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12월 2일 3일 전이죠.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 인구 100만이 이상이 되는 도시라 하면 용인시와 또 경기도의 수원시, 또 고양시, 경상남도의 창원시입니다. 이 4개 시를 특례시로 만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4개의 소위 단계에서 합의가 되고 통과가 된 겁니다. 지금 여러 보도를 보면은 12월 중으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사실 용인시는 대단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용인시가 기초자치단체이지만은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여러분들 저 표에서 보신 것처럼 시청의 여러 가지 조직의 변화라든지 또는 뭐 건축 허가 정도의 것이고 사실은 중요한 것이 문화 분야라든지 또 재정 분야의 변화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있어서 아직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시로 되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점차 이것은 개정될 것이고 이 법이 개정되어 나가게 되면은 용인시가 특례시로서 대단한 변화를 가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 2일 날의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소위 통과를 주목을 해야 되고 12월 달에 통과될 이 특례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 구라는 것이 행정구이죠. 용인에 지금 천구와 기흥구, 수지구 이 3개의 구가 있는데 구의 위상이 아마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발표회 모두에 상계 구에 분원을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다는데 그와 관련돼서 대단히 좀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특례시 시대에 그런 용인문화원이 뭘 고민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용인문화원의 고민이라는 것은 용인문화원만이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용인시가 고민을 해야 되고 용인시의회가 고민해야 되고 사실은 용인시민 전체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특례시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은 위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이죠. 그럼 현재 우리가 이 용인문화원을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특례시 취지에 맞추어서
광역자치단체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는 용인 문화원과 용인시와 시민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문화원은 당연히 특례시 수준에 맞춰서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데 이 특례시란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굴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잘 모릅니다. 물론 뭐 기존에 이런 부분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지만은,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특례시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특례시 시스템 하에 용인문화원, 용인 특례시의 용인문화원이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나 문화원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한 주된 내용이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특례시가 된 것이 결국은 인구 100만 이상 때문인데, 실제로 용인의 경우는 인구가 대단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표는 최근 7년간의 인구 증가에 대한 표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013년에 인구가 95만 정도였어요. 근데 2020년 6월이 109만입니다. 그 7년 동안 인구가 14만이 늘어난 거예요. 이야기를 바꾸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1년에 인구가 이만씩 늘어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서울시조차도 현재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근데 이걸 좀 길게 보면은 용인문화원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54년이에요. 그런데 1955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당시 용인 인구가 한 9만 7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0월 말 기준에 이제 10월 말 기준에 공고가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대체로 시청 홈페이지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청 홈페이지는 최근에 주민등록 전입상을 다 해서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들어가면 네이버 인구 통계가 있는데, 그거는 시청 홈페이지 시청보다 부정확합니다. 그런데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109만 정도가 현재 용인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 말하자면은 용인은 이렇게 65년간 인구가 11.3배가 증가했어요. 아주 보기 드문 인구 증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원은 여전히 한계이죠.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지만은 여전히 하나의 문화원 가지고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시민들과 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문화원 자체가 노력을 하였겠지만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한개 문화원이 서비스하는 인구를 전국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용인이 현재 109만 명 정도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구가 한 114만 정도가 되는데 문화원 수가 6개입니다. 그러면 한 문화원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구가 몇이냐면 한 19만 명 정도예요. 또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145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문화원이 6개입니다. 근데 한 문화원이 담당하는 인구가 한 24만 명 정도가 되고요. 충청북도는 한 13만 명 정도, 또 강원도는 8만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문화원이 감당하는 서비스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알차게 문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람 수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기본적인 사업 정도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8, 9만 되는 정도의 인구가 하나의 문화원이 있으면은 그 지역에서 문화활동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문화원을 들러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아이디어 내고 활동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문화원에서도 그 적은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한 문화원이 담당하는 인구의 수의 차이, 문화 서비스를 담당 인구 수의 차이라는 것은 이만큼 시민들에게
문화 서비스 받는 질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욕구의 기회에 있어서 엄청난 불균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인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민들이란 서비스가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또 용인은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이 용인시 지도인데요. 저 서쪽에 보이는 이 아주 구층에 조금 있는 게 수지이고 그 밑인 게 이제 기흥구예요. 그다음에 처인구가 굉장히 오른쪽으로 넓은 지역에 되어 있는데 인구의 분포를 본다면은 처인구 인구가 이것도 역시 지난달 말 기준입니다. 인구가 한 26만 8천 정도예요. 기흥구가 44만 한 6천 명 정도가 되고 수지구가 한 37만 9천 명이 됩니다. 처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한 24.6%가 되고 나머지 기흥구 수지구가 전체 인구의 75.4%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요. 수지구와 기흥구의 서쪽 지역에 용인 인구 전체 한 75%가 모여 있는 거고 동쪽의 그 넓은 지역에 용인 인구의 한 25%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 용인이 저 처인구가 중심이 되었다가 점차 서부 지역에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동안의 용인 문화활동, 용인 문화의 중심은 이 처인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원도 당연히 처인구였습니다. 근데 저처럼 기흥구와 수지구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저게 문화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용인시 전체 인구의 75%가 사는 수지구에 또 기흥구에 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저 지역에 사는 분들은 문화원으로부터 문화서비를 받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문화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인데 말하자면은 기흥구와 수지구 75% 사는 저 지역 사람들은 문화로부터 전혀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좀 불평등하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결과를 좀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처럼 용인문화원의 주변 환경들이 지금 이제 특례시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고 그거는 용인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결과이죠. 또 서부에 편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원은 처인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 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문화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화 서비스를 좀 개선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 말고도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문화원의 환경의 변화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문화원들을 다니다 보면은 사실 이 변화까지 깊이 좀 절감하고 있는 문화원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문화들은 이제 좀 그렇게 해나가고 용인문화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 자체를 잘 이해하고 해나가지만은 그래도 현재의 좀 수준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그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8조 2항이에요. 지역문화 진흥, 지역문화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지방문화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향토사 사료를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한국의 역사학계가 지역의 자료에 관심이 없을 때 문화원이 이 일을 감당을 해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문화원의 향토사 조사의 역할들이 지역문화 발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 발전에 대단히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문화원의 향토사 연구 자체가 학계와 협력해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요. 특히 이 8조 2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향토 자료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역 문화의 개념이 바뀐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 향토 문화 중심에서부터 이 지역 문화는 개념이 바뀐 거예요. 이 지역 문화는 개념은 훨씬 넓은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전통만이 아니라 현대도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내용상으로는 그 지역의 고유한 향토색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양한 문화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활용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문화원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여기서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문화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보고 이런 법이 제정된 겁니다. 이 조에 보시면은 문화의 다양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창조성 이런 원리들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 여기는 식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2014년에 제정됐는데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의 문화예술 단체나 동호회 활동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변화인 거죠. 그동안 그 국가가 또 동호회나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간 제공까지를 하자는 대단히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 저는 이 변화를 문화원이 대단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 용인문화원이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대시 시대, 인구 증가, 또 서구에 집중된 인구 분포, 기업문화, 수재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문화원이 없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문화의 개념들이 그동안 문화원이 간직하였던 문화의 개념과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문화 환경에 맞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죠. 이제 그러기에는 현재 그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가치를 전달한다든지 용인 시민이 문화 활동을 하기에는 현재 수준으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제 발표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지금과 같은 하나의 문화원 체제, 인구 110만인데 현재와 같은 시청 내 별간에 조그맣게 있는 공간 수준, 또 사무국에 가면 방이 하나 정도입니다. 몇 명이 되지 않는 사무국 직원들, 그 인력을 가지고 그 많은 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면은 현재 주어진 문화 사업을 용인문화원 포함한 문화원들이 하고 있는 것만 저는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 인력까지 어떻게 저런 일을 많이 하는가. 그런데 이제 새롭게 주어진 문화 환경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화 활동이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고요. 조직이고 공간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 그리고 이것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프로그램들이죠. 근데 용인의 경우는 어떤가? 이 조그만 공간, 이 해결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대단히 넓은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독립된 문사가 있어야 된다. 독립된 문사에 문화활동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놀고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계의 분원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 분원에서도 필요한 공간이 저는 확보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조직도 확장돼야 되고 필요한 사람도 더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법에 규정되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용인의 경우는 용인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이미지가 용인 아주 굉장히 괜찮은 건물입니다. 용인시청 오른쪽에 있는 문화예술원인데요. 보기에는 여러분 대단히 멋있죠. 저도 이 건물 볼 때마다 참 잘 지은 건물이라 생각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은 3층에 용인 문화원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까지 사진 찍어서 넣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인 문화원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 통대시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입니다. 근데 공간에서 해야 될 일들, 또 필요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독립문사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 110만에서 하나의 문화체제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1문화 3분음체제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인데 특례시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역문화 플랫폼이 중심이 돼야 돼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플러스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허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들을 지원도 하고 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보, 조직과 인력의 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례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고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용인문화원이 중심이 되고 용인시와 용인시민들이 특례 시대에 걸맞는 문화를 좀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공간과 사람과 그 다음에 성격의 변화와 또 새로운 관계 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두 분이 준비를 좀 하고 계신데요. 먼저 용인문화원 부원장이신 최영철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회가 이루어 놓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용인 문화원입니다. 그 발표자께서는 그러한 용인 문화원 원사 건립이 그 건립의 그 필요성을 인구 증가하고 문화원당 서비스 인구 수 비교를 제시하시면서 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독립원사 건립의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와닿도록 용인 문화원은 100만이 넘는 용인 시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다. 독립원사 건립의 그 정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원 건물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 대체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문화원 측은 대체로 좀 독립원사를 좀 짓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자치단체를 포함한 다른 문화예술단체들은 문화원이 자꾸 독립원사 지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좀 복합 문화 공간 속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복합 문화 공간 속에 들어가기를 요구하면서 하는 논리적 근거는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같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또한 시민의 접근성이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죠. 저는 그 논리도 뭐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원의 활동의 영역을 어느 수준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는 달라진다 생각을 해요. 문화원의 활동의 영역이 넓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때 뭐 그렇게 독립원사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제정한 취지, 그리고 적어도 용인의 경우 110만 인구에 걸맞는 문화원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독립원사를 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그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보시면은 그 8조 2항이 아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역문화, 향토 자료를 포함해서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을 합니다. 이 지역의 향토 문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조사, 연구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럼 이 수집한 자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모아서 창고에 넣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집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수장고도 있어야 되고, 전시실도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향토 사업자라고 해서 소수의 그 지방에 있었을
향토사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향토 사학자의 시대였지만 저는 지금은 시민역사학자의 시대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면서부터 한 50대 정도의 분들이 중년을 하게 되면은 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방황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상당한 분들은 이 강좌에 참여하면서 자기를 새로운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에서 이 문학 강좌라면 주 대상이 누구냐면은 50을 넘는 남성과 여성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향토 사학자가 아니라 글쓰기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쳐가지고 새로운 시민 역사학자를 양성을 하고요. 이분들이 새로운 활동을 하게 하고 이들이 수집한 것들을 모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의 동아리 활동, 또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돕는 결과도 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자료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게 됐어요. 지방문화원진흥법 8조에 하면 동작문화원의 경우는 강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를 할 수 있는 강의실들이 저는 충분히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 왜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문화 강좌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죠. 이 욕구에 충족할 좀 강의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강의실들이 그냥 인문학 강의나 역사학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댄스를 원하면 댄스 동아리도 만들고요. 음식 강좌에서 음식도 하는 거죠.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다문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내에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해야 되고요. 또 서비스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많은 그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공간을 복합문화시설에 넣는 것이 효율적인지 독립된 건물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효율적인지 저는 독립된 건물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 남종석 의원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남종석 의원입니다. 우선 그 강진각 그 발지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아주 간략하게 문화원 그 활동에 필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직, 사람, 공간, 예산 프로그램 뭐 명확하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뭐 정보화 사회, 그다음에 어떤 최첨단 사회를 걸어가는데 그 이후의 사회는 바로 문화의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감히 당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필요한 문화 콘텐츠 뭐 필요하죠 지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턴가 선진국이 됐습니다. 근데 선진국이 되는 거는 마지막 방점이 문화의 힘이라고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런 출발점에서 지금 사실 아주 독특한 구조,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법에 대한 그 활용 방안이 좀 적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다가요. 그러니까 독립원사 중요합니다. 저는 뭐 여기 적극적으로 찬성하러 나왔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독립원사 전에 일단은 그 용인 지역에서 이 광범위한 110만 이제 특례 도시도 들어가고 이게 아마 12월 9일 날 전체 회의가 소집돼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은 이제 그 완벽하게 법이 통과되는데 지금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 아마 통과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통례시가 되면은 저희가 과연 특례 도시에서 우리 문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100만이 넘는 이 도시에 지금 처인구는 그래도 문화예술원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어떤 시청에 대해서 이 문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수지에서는 포은 아트홀이라는 아주 좋은 공연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 향유에 대해서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가장 많은 이 44만의 기흥구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가 거기에 그 어떤 문화 향후권 아니면은 그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고 우리 지금
이은경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아마 서운하시고 계속 주장을 하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그분들이 44만이면은 15만, 20만 도시에 문예회관이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흥구에는 44만에 일단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러면 한번 용인시에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문화 접근성 지수라든가 문화 향유권 지수를 조사를 해서 그럼 거기부터 우선 문화 욕구를 채워줘야죠. 지금 독립원사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쪽에다가 아까 공간 얘기하셨는데 공간이 있어야 결국은 무엇인가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 복합적 공간이든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든 공간이 있어야 거기서 활동을 하고 그 수준을 높여가는데 그 공간이 저는 바로 말씀드립니다. 기흥구에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제 도에서 저희가 오늘 토론 나온다 해서 좀 찾아봤어요. 지금 예산 저희가 14일 날까지 이제 예산이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올라온 거 보면은 이제 우리 법에 의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수원문화원 건립과 구리문화원, 그다음에 시흥문화원 건립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에. 경기도가 이제 3대 7로 하는 그 사업으로 예산이 잡히는데요. 이미 뭐 이거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문화원 건립 설립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193억이니까 굉장히 큽니다. 193억이면. 그다음에 구리시도 몇만 안 되죠. 거기 시흥도 마찬가지고 저희하고 뭐 인구 비교하면 이거 자체적으로 뭐 되지 않. 그렇다고 인구가 많다라고 당연히 독립원사를 가져야 된다. 아까 우리 최영철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작돼야 될 아주 긴박한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독립원사 하는데 저는 최소한 2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부터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고 이거 하면 2년이 걸리는데 오늘 토론의 이후로 반드시 이거는 지금 빨리 시행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봐져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30%라는 얘기는 이제 저 도의원을 토론에 이제 좀 불러내 주셨는데 경기도가 할 일이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도 같이 담아주고 같이 지자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말씀드리면 수원은 뭐 193억의 그 독립원사를 지금 설립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리문화원은 뭐 60억 정도 들고 시흥문화는 86억이나 듭니다. 용인시 지금 100만 인구에 과연 독립원사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라는 거는 말을 안 해도 사실상 뭐 뻔한 저희가 나옵니다. 왜 용인만 그러면 문화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천대를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원 역시 지금 여기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아까 관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디 나가서 문화원이 지금 저런 형태의 그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창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히 그 용인시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봅니다. 과연 정말 문화예술 정책이 제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러한 인식들이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의식 속에서 정말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만약 이게 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독립원사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분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독립원사의 그 시작점이 오늘 토론의 이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정석 의원께서 좀 토론해 주셨는데 뭐 질의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하고 싶은 말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잠깐만.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대체로 독립원사 잘하면 지어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부터 뭘 준비할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용인문화원이 당장 해야 될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시의원, 도의원도 들어가셔야 되겠지만 문화원 담당자도 들어오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축가들이 들어와야 돼요. 건축가가 들어오고 지역의 문화활동가 시민들이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그중에서 몇몇 사람으로서 TFT를 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의 무슨 기능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러면은 어떤 공간이 들어가야 하는 게 정해지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TFT를 만들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용인문화원은 지금부터 앞으로 특례시 시대의 용인문화원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용인문화원이 이런 건물을, 이런 활동을 하겠다 하면 그 활동에 맞는 공간 배치가 되기 때문에 독립원 서클리 추진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많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독립문사를 지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문화기관이나 자치단체의 문제는 뭐냐면 6시에 퇴근하면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화원 직원들 보고 밤 10시까지 근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문사를 지으면 1층은 좀 개방형으로 해라. 무슨 말씀이냐면 1층은 사무실을 넣지 말고 카페라든지 활동방으로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있는 밤 9시, 10시, 11시까지도 불이 켜 있는 1층을 만들어야 되고 이 1층은 관리자를 따로 두든지 새로운 그 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든지 아니면 카페 같은 경우는 저는 민간하게 맡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밤 10시, 11시까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화원 건물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네. 이렇게 토론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남정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흥구 쪽에 독립원사가 건립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인구도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그다음에 그 3개구 중에서 중앙에 해당되는, 중심에 해당되는 그런 그 위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흥구 쪽에 이렇게 독립원사가 건립될 만한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거는 이제 전체 토론회를 한번 좀 그 독립원사 설립 토론회를 한번 통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안들이 나오겠는데요. 일단 그쪽에는 하여간 그 도시계획을 위반 중인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소외된 지역에 만약에 그러한 어떤 부지가 확보된다라면 그쪽으로도 갈 수, 이거는 무궁무진하게 그쪽에는 해야 될 때가 많다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한번 토론회가 같이 되고 TF가 꾸려지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풍넓은 그런 가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1부 오늘 그 토론회를 마치고 잠시 후에 2부에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